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알아차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알아차림이란 건 뭐냐면 무심하게 보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심하게.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관점이 없으면 선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바로 무심하게 어떠한 왜곡이 없이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진리의 눈이다. 즉 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다. 실제를 바라보는 눈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눈이라는 것은 이제 요가에서도 제3의 눈이라고 해서 여기 눈이 있다고 해요. 뭐 이런 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카르마라는 것은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힌두교에도 그대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분별망상에 빠지지 않은 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바로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각이고, 이 감각은 하나의 이제 쉽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각이란 게 우리의 오감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여기다가 오트밀로 된 우유를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싫어합니다. 근데 그래서 맛이 좀 달라요. 왜 싫어하냐면 많이 넣어야 돼가지고 커피가 차가워져요. 커피포트 갑자기 부르르 끓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데, 근데 이 카르마 때문에 제가 어떠한 이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왜냐면 혀가, 이 감각이 제대로 이 맛을 어떠한 그러한 편향됨이 없이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저는 우유를 넣은 그러한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이 혀가 그 맛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유를 넣은 커피가 오트밀을 넣은 커피보다 더 맛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혀 속에 그러한 기억이 그대로 기억이란 건 생각 그 자체니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기 위한 어떤 그 안테나나 어떤 그러한 예를 들면 배에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하나 그거를 하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어떤 하나의 그림을 딱 보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예를 들면 탐지기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앞에 무슨 암초가 있다든가 물고기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점으로써 표시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 삶의 실제, 즉 이 배를 탈 때 실제라는 건 뭐죠? 바깥에 있는 바다죠. 그리고 거기 암초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거를 기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억이고 생각의 역할이고 그리고 카르마의 역할입니다. 마치 제가 이 커피를 살 때 당연히 저는 커피를 살 때 제가 좋아하는 향의 커피를 살 것이고 그리고 항상 똑같이 우유를 살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행동을
뭐랄까 하기 위해서 우유가 맛있다라는 기억을 저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혀에뿐만 아니라 뇌에도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혀의 맛은 또 그 그 우유의 맛을 저장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살아야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거죠. 예를 들면 우유가 맛있다고 생각이 들을 때 내가 지금 이 커피 즉 오트밀 우유가 들어있는 이 커피를 마심으로써 제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유 맛이 아닌데 이 생각을 멈추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마실 때마다 오트밀 맛이네 이렇게 판별이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분별하고 있어요. 이 뇌가 이 생각이 무엇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이런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실제 일어나는가 보면 그 알아차림은 뭡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센서예요. 센서. 있다 없다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뭐가 지금 제가 말하면서 들리는 뭐가 귀에 이렇게 울리면서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들린다는 생각은 듣는 게 아니죠. 들리는 것은 그냥 들려요. 그거밖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들리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듣는 거. 제가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을 듣는데 배제한 채 듣는 것이죠. 순수하게. 소리만을. 그리고 그 소리라는 생각을 벗어 던지고 듣는 것이죠. 들을 때, 들린다. 이거는 알아차림이 아니죠. 들을 때 그냥 들린 거예요. 그거를 생각이 들리고 나서 생각이 한 0.1초 후에 이 생각이 들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내가 지금 소리를 듣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 전에 이미 이 귀라는 센서는 그냥 뭐가 이렇게 된 거죠. 그 순간에 뭔가 툭 했는데 아직 해석하기 이전의 상태. 이것이 무엇인지. 그 아주 최소한의 감지만을 한 상태를 일부러 만드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해야만이 거기 카르마가 섞일 염려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쳐요 지금.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노릴 때 아는 사람이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는 사람임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하게 그 얼굴을 봤던 그 상태. 그리고 나서 보고 나서 0.1초 이후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가움이 일어나거나 짜증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저 얼굴이다. 아니면 싫어하는 얼굴인 줄 알았는데 화가 났다가 갑자기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네 하면서 안심이 돼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 고통이란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는 데서 오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본 이후에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는 것이고, 다시 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다시 저 사람이 원래 아니었구나 하면서 다시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나의 생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감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아차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이미 생각이 들어오는 이 순간에 이 알아차림은 오염된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이 생각으로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카르마로 오염됐다는 얘기. 카르마라는 건 기억이니까. 아니면 삼스카라, 어떤 전체 문화나 어떤 사회적 현상을 삼스카라라고 보통 하는데, 그것에 내가 타인의 집단 의식에 내가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싫다 좋다 하는 거죠. 정치 같은 것이 보통 이제 삼스카라의 이제 가장 어떤 아주 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알아차림의 수련이란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이전에 단지 감지하는 것으로 사는 그 방식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지하는 그 알아차림을 느낀 것 동시에 그 알아차림을 제한 나머지 그 생각을 뚜렷하게 알게 돼요. 즉 내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알아차림을 수련하면서 일부러 뭐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심심할 때 알아차림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하철에서 가야 되는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알아차림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지하철 가다 어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해요. 왜냐면 알아차림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알아차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감지만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을 그냥 열고 있어요. 알아차림은 어디를, 그러니까 뭐가 들리고 생각이 떠오르고 무슨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수용하는 거죠. 들리고 느껴지는 거, 느껴주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마음을 열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열면서 그냥 감지만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지하철을 역에서 사람이 어디쯤에 문에 서가지고 내가 타야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지하철을 안 타고, 타려고 왔는데 안 타게 돼요. 근데 그때 문득 내가 안 타고 있는 그 상태로 있으면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중간쯤에 타야만이 내가 지금 직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에 그걸 버리고 그냥 계속 다시 알아차림 상태로 있으면은 나는 그래도 그 생각을 받지 않고 지나가요. 근데 그때 이 순간에 지금은 알아차림이 아니라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겠다 하는 순간에 제가 멈춥니다. 제 몸이. 그러니까 제 몸은 생각이 없으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보통 제 카르마는 피곤하니까 거기서 가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수용하면 그때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철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으면 저는 그때까지 가요. 그냥 쭉. 왜냐면 저는 알아차림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초월한 그 센서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말하자면 알아차림을 집중하게 되면 생각은 나에게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느껴요. 이렇게 툭 하고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알아차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서 아주 미세한 생각까지도 다 내가 그다음부터 마음속에 해석이 돼요. 들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버리고, 뭐가 쑥 들어왔다가 또 버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버리기 싫을 때는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러면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저 짜증나는 인간, 예를 들면 직장 동료인데 짜증나는 인간, 또 저 사람이 또 옛날에 나한테 싫은 소리 했었는데 그 소리를 또 하겠지. 이미 짜증이 나.
이미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게 재밌는 거. 그게 알아차림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란 것은 단지 무심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맑아지기 때문에 어떤 작은 미세한 생각이라도 전부 다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그런 생각 을 내가 들리지가 않는데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저 짜증나는 옛날에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내가 또 그런 얘기를 또 들어야 돼 지금. 근처에 가기가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미 스트레스가 쫙 차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그때 그 생각을 그냥 두고 알아차림으로 생각을 딱 고정을 시키면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각이 여러 가지 겹쳐져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딱 짜증나는 그 말을 하는 그것이 피크고 그 이전에 이미 나는 오랜 그 프로세스 가운데서 한 3, 4초 안에 3, 4초라는 건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들을 쌓아가면서 나중에 4초 후에 그 사람이 진짜로 짜증나는 소리를 하면 그때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너무 늦었어. 그러면 그 쌓인 스트레스가 이미 풀어지기 힘들어요. 왜냐면 한 대 맞고 나면 그 아픈 게 얼얼하니까 오래 간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맞기 전부터 생각 하나하나부터 마음속에서 읽혀집니다. 만약 내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알아차림에 주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심할 수 있는 지혜. 아주 작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으로부터 이미 저는 그걸 탈피하는 거죠. 그냥 그거가 아니라 그 순간에 알아차림으로 그냥 센서로서만 작동한다면 그때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지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금방 되시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라고 해나 그러니까 이거는 수련이에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내가 순수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바로 생각이죠. 그걸 제외한 채 그런 마음에 이제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있어야죠. 그러나 실제로 내 알아차릴 때는 단지 그냥 하나의 센서로만 작동한 그 집중 상태입니다. 센서로서만 작동한 집중 상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법상을 벌여야 돼서 법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 있으면 안 돼.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 오감, 육감에만 단지 정신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100% 순수하다고 못해도 거의 순수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떠한 카르마도 어떠한 기억도 어떠한 생각도 범접하지 못하는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이런 경험 많잖아요. 밤에 잘 때 자기 직전에 귀신이 저쪽에 보이잖아요. 그죠? 저 구석에 귀신이 보여.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딱 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옷이죠. 걸려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걸려있는 옷과 그리고 옷걸이와 이런 것이 묘하게 이렇게 어두움 상태로 볼 때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불을 켜면 그것은 옷걸이와 그리고 옷장의 어떤 부분과 어떤 그러한 옷과 이런 것의 어떤 총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귀신을 볼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억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을 귀신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빛을 다시 볼 때는 그것은 귀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 있냐?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각이 귀신을 만들어내지. 생각이 귀신이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이 생각이란 것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이에요. 생각은
바로 나의 몸을 행동을 완전히 100% 컨트롤하는 그런 조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조정관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못해. 그리고 밥도 못해 먹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일을 할 때는 알아차리면 안 돼요. 알아차림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아차린 동시에 그 생각을 또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나 알아차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알아차린 동시에 생각을 또 지혜롭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환상을 보면서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귀신을 만들어내면서 내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 그림자의 귀신이라는 형상을 덧입히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고, 이 생각이 바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고, 예를 들면 너 누굴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실제가 아니면 그건 전부 다 환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아주 세세한 레이더처럼 완벽하게 생각이 아주 분해돼 가지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주 너무나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알아차림에 주는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눈이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예를 들면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게 제가 왜곡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눈이 안경을 보기 때문에 여기 상이 맺혀가지고 하는데, 지금은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경 없이 보는 이 세상과, 그리고 내가 안경을 볼 때 안경을 통해 보는 세상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을 완벽하게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봄으로써 내가 지금 내 생각, 즉 오염된 내 생각이 과연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재밌어요. 마치 책을 읽는 것처럼 내 생각이 순차적으로 따다다다다닥 떠오르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깊이 내 원수라는 저 사람을 혐오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보여요. 쫙 아주 그냥 베이스부터 깔려가지고 짜자자자자 한 3, 4초 동안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닥 올리면서 그것이 내 머리를 완전히 환상으로만 물들어 버리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이 생각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화라는 그 환상을 지금 만들어내었다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화가 나질 않아요. 절대로. 그리고 그 생각이 화가 나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알아차림으로 딱 생각을 전환시키면, 그냥 오염된 눈으로 본 상태에서 다시 안경 없이 딱 이런 상태로 보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의 실제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알아차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센서 작용으로서의 그 역할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화도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돼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거, 내가 이 일을 잘못될까 불안한 거, 회사에 잘릴까봐 불안한 거, 전부 다 환상이기 때문에 100% 나의 기억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의 추측, 상상, 환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내 안에서 그것이 나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혜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하여간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고기를 실제로 씹어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내가 남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아는 것은 마치 고기를 입으로 씹지 않고 먹방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먹방을 볼 때는 그 고기 맛을 모르죠. 근데 그건 알긴 알아요. 저기 고기 맛을 누가 설명하잖아요. 고기의 맛은 이렇게 막 주시하고 뭔가 쫄깃쫄깃한데 또 부드럽기도 하고, 하여간 또 이렇게 막 구수하기도 하다. 그러면 그걸 알죠,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그러나 알아차림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마치 내가 정말로 현미경으로
바라보듯이 내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런 생각, 1번 생각, 2번 생각, 3번 생각, 4번 생각이 마치 살아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떠올라서 도저히 그거에 현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계속 기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바로 행복의 길로 확실하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뭐냐면 싫어하는 것만 싫어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좋아하는 것도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다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의 환상이니까. 내 혀가 우유를 넣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은 단지 내 뇌 속에 우유를 넣은 커피가 맛있다는 그 기억을 여기 저장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뇌와 혀가 연동이 되어서 그것을 맛있다라는 생각을 창조해내는 것뿐이죠. 실제로 맛있게 느껴지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환상일 뿐이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우유를 넣은 커피를 싫어하니까. 그게 실제라면 사람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고 싫어지고 하지가 않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른 입맛을 가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과거의 경험인 기억에 의존해서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입맛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알아챔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없애고 싫은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들어서 살 때 훨씬 더 즐겁게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떠한 그런 알아차림을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보되 카르마 없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알아차림은 순수한 수련입니다. 수련. 그런 상태로 보는 법을 수련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어떤 그러한 집중력이 강해져요. 그 센서로서 작용하는 센서로서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외에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강화되면서 그 상태로 머물 수 있게 되고 어떠한 잡다한 생각이 와도 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이 내가 와도 그 집중이 강해질 때 그 생각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이라는 그 집중 상태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맑은 것을 알고 있으면 더러운 것은 너무나 극명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맑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제를 알게 되면 실제 아닌 것에 대한 확실한 감각이 오죠. 그러나 내가 실제에 대한 감각이 없다면 오염된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죠. 그게 무슨 이유라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실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그런 기호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 우파가 옳고 좌파가 틀렸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우주 만물을 그대로 보는 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것처럼 그죠? 그냥 원래 긋는 그거. 왜 다른 어떠한 것도 첨가하는 무첨가, 무농약, 무색, 무미, 무취한 어떤 그런 정말 아무런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이 있다고 쳐요. 그걸 먹는 것 같아서 그걸 먹으면 이 맛이 진실이구나. 아무 맛도 없는 게 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맛이 있는 어떤 다른 걸 딱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게 물이라고 쳐요. 너무나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딱 마셨을 때 진짜 아무 맛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약간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마실 때 그때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게 되지. 만일에 내가 처음부터 한 번도 순수한 물을 마시지 못한 채 화학 첨가물로 오염된 물만 평생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순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즉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예요. 가장 순수, 무심한 상태. 어떠한 것도 삿된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아주 맑고 맑은 눈이라는 것이죠. 맑은 눈이에요. 정말 너무나 눈이 맑아서 눈앞에 뿌연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정말 너무나 맑어. 그렇기 때문에 뿌연 것이 왔을 때, 아, 이게 뿌였다. 안개가 꼈구나. 아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러한 눈을 여러분이 체득하셔서, 그걸 알게 되시면, 그 암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작은 것만 섞여도 그것이 더럽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것이고,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에 빠지게 되어 고통을 만든다는 그 모든 프로세스와 과정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감지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하여간 여기서 마칠게요. 예.